여러분, 혹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자고 외치던 학생 운동가가 나중에는 일본 최대? 아니, 세계적인 식품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 믿기 힘든 정말 모순으로 가득 찬 이야기, 바로 젠쇼 홀딩스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핵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청년이 어떻게 글로벌 외식업의 정점에 서게 됐을까요? 이 놀라운 여정, 그 시작점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젠쇼의 모든 드라마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왼쪽에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원대한 이상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본주의 심장에서 이루어낸 엄청난 성공이 있죠. 이 극과 극의 간극을 따라가다 보면 창업자 오가와 켄타로와 젠쇼라는 기업의 탄생 비화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혁명가의 새로운 사명. 이 거대한 제국을 세운 창업자 오가와 켄타로. 그의 시작은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의 아주 급진적이었던 젊은 시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1968년 일본 최고의 대학인 도쿄대에 들어가자마자 전공투 운동의 중심에 섭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서 대학을 그냥 나와버리고 항만 노동자로 일하면서 진짜 현장을 경험하죠. 그러다 30살에 갑자기 방향을 틀어 규동 체인점인 요시노야에 들어가더니 마침내 1982년 단돈 500만 원으로 자기 회사 젠쇼를 세웁니다. 혁명가에서 자본가로. 정말 영화 같은 전환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가 내건 창업 이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기아와 빈곤을 없앤다. 어때요? 세상을 바꾸려던 혁명가의 목표는 그대로인 것 같죠? 다만 이제 그 방법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한 것이 됐을 뿐입니다. 이 야심찬 목표에 그의 과거와 미래가 전부 담겨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오가와는 이 거창한 비전을 도대체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두 번째 장, MMD 시스템 구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젠쇼 성공의 핵심 엔진이었고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첫 사업이었던 도시락 가게는 메뉴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운영이 비효율적이었고 결국 실패의 쓴맛을 봤죠. 근데 이 실패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단순함의 힘이었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규동 하나에 집중한 스키야입니다. 이 단순한 선택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키야의 성공을 뒤에서 단단히 받쳐준 게 바로 이 MMD, 즉 매스 머천다이징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외식 업체들은 식재료 구매나 가공, 배송 같은 걸 외부 업체에 맡기잖아요. 근데 젠쇼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직접 통제했습니다. 이 강력한 수직 통합 시스템이 바로 젠쇼 제국을 움직이는 심장이 된 겁니다. 이 MMSD 시스템은 크게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전 세계에서 직접 좋은 식재료를 조달해 오고요. 둘째, 그걸 자체 공장에서 제조하고요. 셋째, 자신들만의 물류망으로 실어 나르고 마지막으로 매장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죠. 이 흐름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 사진들이 MMD의 첫 2단계를 아주 잘 보여주죠. 농장에서 직접 원재료를 가져와서 자체 공장에서 아주 위생적으로 가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전, 품질,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자체 물류 시스템으로 신선한 제품을 전 세계 15,000개가 넘는 매장으로 쫙 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앞에 맛있는 한 끼가 놓이게 되는 거죠. 농장에서 우리 식탁까지 이 완벽한 수직 통합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MMD 시스템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젠쇼는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규모로 쌓아올린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폭발적인 성장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젠쇼의 역사는 곧 인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00년에 코코스를 시작으로 나카오 같은 굵직한 경쟁사들을 차례차례 사들이면서 덩치를 키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8년에는 숙명의 라이벌 요시노야를 넘어섰고 2011년에는 외식업의 공용 일본 맥도날드마저 제치면서 명실상부한 업계 1위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수시 체인까지 인수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109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쉔쇼 그룹의 매장 수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하지만 이렇게 끝없이 성장할 것만 같던 거대한 제국도 한순간에 무너질 뻔한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네 번째 장, 위기와 부활입니다. 이건 회사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던 그야말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위기는 2014년에 터졌습니다. 당시 원오페라고 불리던 심야 1인 근무 시스템이 큰 문제가 된 건데요. 말 그대로 밤늦게 직원 한 명이 주문받고 요리하고 청소까지 모든 걸 다 해야 했던 거죠. 이건 정말 비인간적인 장시간 노동을 낳았고 결국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제3자 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직원들의 생명, 신체, 정신을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 회사의 뿌리가 흔들리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기는 그냥 이미지 좀 나빠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2015년 회계연도에 무려 111억엔,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회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창업자 오가와는 이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죠. 2014년 10월 문제가 됐던 원오페 시스템을 전면 폐지하고 심야에도 여러 명이 함께 근무하는 체제로 바꾸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큰 위기는 젠쇼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 1조 엔의 유산에서는 이 성공적인 회복 과정을 통해서 회사의 철학과 미래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극적인 반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8억엔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121억엔 흑자로 돌아섰으니까요. 개혁의 효과는 정말 확실했고 젠쇼는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젠쇼는 창업 이념이었던 기아와 빈곤 퇴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루안다에서 공정무역으로 얻은 수익으로 마을에 수도시설을 지어준 모습인데요. 기업의 성공이 어떻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그리고 2023년, 젠쇼는 기업 이념을 새롭게 발표합니다. 기아와 빈곤을 없앤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식품을 통해 인류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책임을 다한다는 훨씬 더 넓고 깊어진 사명감을 보여주죠. 이건 과거의 위기에서 얻은 교훈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명가를 꿈꿨던 한 청년. 그는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한때는 타도의 대상이었던 바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류의 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의 도전. 과연 전직 혁명가가 이끄는 이 거대한 식품 제국은 세상을 정말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가와 켄타로의 이 놀라운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